안녕하세요. 범쌤타로 범쌤입니다. 리딩을 듣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는 랜덤으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은 혼란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차갑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1번 분에 대해서 마음을 꽉 닫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1번 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분의 마음을 상대방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어떤 연락을 취하기가 상대방도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먼저 1번 분께 마음을 슬쩍 비춰볼까 싶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정하기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1번 분께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신이 먼저 얘기하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아무튼 그럴 것 같아서 자신의 감정을 다소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속은 안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냐 하면 1번 분이 생각이 나면서도 그게 미련인지 외로움인지 정말 다시 사랑해서 그런 건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해 볼까 하다가 아니다 싶은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1번 분 입장에서는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혼란 속에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여기서도 과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후회나 미련, 아쉬움 같은 마음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그런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마주하는 게 싫을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 상대방에게 아직도 1번 분이 생각나냐고 하면 다 정리했다, 아무 감정 없다라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먼저 끝내자고 했다면 지금 와서 1번 분에게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면 상대방이 상처를 줬거나 혹은 헤어짐의 과정에서 1번 분께서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어떤 미안함으로 작용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도 싶어요. 그래서 혹시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혼란스러우면서도 감정적으로 미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달 카드하고 컵 5번 카드가 또 나왔네요. 중복되는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잘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재회에 대한 감정도 있어 보이지만 감정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도 망설임이 있거나 감정적인 불안이나 미안함 같은 거, 어떤 자존심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대방은 성격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막상 이것저것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되었든 마음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같은 감정의 카드가 두 번이나 나올 만큼 뭐가 그렇게 망설임을 유발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은 복합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정말 이 관계를 다시 잘 이끌어 갈 수 있거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두렵고 불안해서 결국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나도 보고는 싶어. 그런데 혹시라도 너도 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네가 먼저 연락해. 만나서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눌지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그때 결정하겠어라는 거예요. 이 펜타클 왕카드는 서로 잘 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의미를 많이 가져다 주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다 보면 의외로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검 8번 카드하고 함께 보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걸어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두려움이나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은 그렇다 쳐도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요. 과연 그 사람이 1번 분께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어떤 행동력을 보이게 될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보면 이 감정이 무엇인지 좀 더 보일 수 있겠죠? 1번 리딩의 카드는 뭔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라는 확실한 느낌의 카드 조합이 안 나오네요. 무언가 괜찮은 카드가 나오는가 싶으면 꼭 막아서는 카드가 껴드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상대방이 1번 분에 대한 마음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카드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뒤에 카드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신중하거나 숨기는 모습처럼 보여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검 8번 카드도 보여줬듯이 그만큼 1번 분께 연락하거나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나름대로 심리적인 전투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 가능성은 약해 보이고요. 상대방의 큰 결심이 없이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적으로도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봐서는 1번 분께서 서두르거나 마음의 준비 없이 보고 싶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은데, 물론 상대방도 1번 분의 감정을 알면 자신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열어놓을 것 같은 감정도 앞에서 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좀 더 뽑아 보도록 할게요. 8번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감정의 조율을 잘 하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에 몰두하는 것보다는요, 1번 분의 일상이나 감정의 내면을 정돈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이별 후에는 불안하거나 외로워서 감정에만 매달리기 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번 분께서 상황의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감정의 흐트러짐 없이 적절한 타이밍을 좀 더 현명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1번 분의 감정을 전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독촉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을 못했던 것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시간을 조금 1번 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면서 기다리다가 문자를 보내도 괜찮겠다 싶은 타이밍이 온다면 가볍게 보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1번 분의 상황과 1번 분의 감정에 맞게 잘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냥 보고 싶다, 만나자라는 내용보다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이나 상대방의 입장 등을 잘 고려하는 내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번 분들의 상황이 다 제각각이시니까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고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마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인연이 어긋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이런 점도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의 상대방이 이 관계나 2번 분을 생각하는 지금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은요, 겉으로는 이 헤어짐이 괜찮고 자신감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언가 내면의 소란스러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하고 빠르게 오가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헤어지기 전에 관계나 이번 분과의 소통에서의 문제 같은 거, 다시 연락할지 말지에 대한 감정처럼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지금 상대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으로 고민한다면 그나마 마음을 정리해서 어떤 선택이든 하면 되겠지만 상대방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거나 차분하게 무언가 정리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나 고민이 뒤엉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번 분에게 어떤 감정을 드러낼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랬다면 벌써 무언가 표현을 했겠죠. 이번 분께서 이 리딩을 들으실 이유도 없을 거고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은 이 헤어짐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후회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생각은 복잡해도 나름대로 이 관계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헤어짐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상황에 대해서나 이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이 없거나 미련이 없어서 무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진중함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 관계가 전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카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뭔가 빠르고 정신없이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생각의 가지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나름 정리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감정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정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다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돌아볼 만큼 감정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요. 이런 상태라면 상대방은 현재 이번 분을 냉정하게 차단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동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감정을 다듬으면서 관계를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지금 감정은 이렇다 하더라도 재회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어떤 감정인지, 당장은 재회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만큼 정리된 감정은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재회만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카드에서도 상대방은 감정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재회만을 놓고 봐도 지금 상대방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잘 정리해서 내가 진짜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만났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거나
만약 제외한다면 정말 서로한테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카드들이 서로가 안정되고 따뜻한 관계로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재회를 한다면 서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재회를 해서 쉽게 쉽게 풀어가길 원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관계를 쌓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여요. 노력 없이 다시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생각도 있다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상대방이 뭔가 이번 분에게 잘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재회를 하려면 이번 분께서도 서로의 잘못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보면요, 이번 분과 상대방은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에게 감정을 주는 관점이 서로 달라서 거기서 오는 트러블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각자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분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가 힘들어도 옆에 있어줬고, 너가 원하면 다 맞춰주려고 했어. 나는 언제나 널 위해서 노력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야? 어떤 이런 식으로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드러냈을 수 있다고 보여요.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분을 보면서 그렇게 해준 건 고마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많이 마음 썼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가 무엇보다 내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랬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내 감정도 이해해주길 바랬어처럼 각자가 원하는 방식 앞에서 뜻의 합을 맞추지 못하고 어긋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은 뭐 이번 분이 미워서 거리를 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전처럼 다시 만나려면 자신도 한 번쯤은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내 방식대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번 분께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번 분도 상대방 자신에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다시 만나면 서로가 더 감정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해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까? 서로가 변할 수 있을까? 노력은 해보겠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또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속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빠르게 요동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나 재회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 쳐도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해서 연락을 해올지,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멀어지게 될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성격이 있겠지만, 이번 분의 상대방은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를 만큼 생각이 많거나 평상시 뭘 하나 하더라도 앞뒤를 딱 맞춰야 할 만큼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회를 하고 싶어 하거나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 결론도 못 내고 혼자 계속 맴도는 상태도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만 보면 당장 상대방이 결론을 내고 빠르게 연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마음 정리를 더 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정말 깊게 고민하는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당장은 상대방의 연락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상대방도 감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멀어지자고 쉽게 결론 내릴 생각은 상대방에게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오래 고민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은 신중하고 느리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분께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갖추면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이 지금 3번 분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감정은 다소 복합적인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기억이나 따뜻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어딘가 이 관계에서 많이 지쳐 있었거나 감정적 상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도 망설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았겠지만 다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서 일종의 감정적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3번 분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긍정적 감정만 남아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 카드는 좋은 의미가 많은 카드이긴 하지만 앞에 두 장의 카드 흐름으로 봐서는 감정이 있어도 표현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거든요. 그만큼 경계심이나 상처, 방어적인 태도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3번 분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상처라는 게 때로는 상대적인 거라서 별것도 아닌 걸로 크게 받아들여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남다른 상대방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카드를 몇 장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정리해야 할까, 다시 시도해 볼까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 감정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장의 카드만 보더라도 3번 분에 대한 감정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주길 원하는 맹목적인 집착 같은 마음이나 어떤 그런 심리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번 분의 감정은 생각 안 하는 오만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헤어지기 전에도 상대방이 그러했다면 그걸 맞춰줘야 했던 3번 분의 힘든 시기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3번 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일일이 다 맞춰주는 게 귀찮기도 하고 투정이라도 부리면 상대방은 그것을 빌미로 3번 분과 다투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결국 헤어짐까지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힘들고 생각할 게 많고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나 감정 혹은 어린아이 같은 연애 태도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연애가 서툴러서 3번 분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생각하면 3번 분의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이 나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땡깡을 부리듯이 어디 두고 보자. 난 연락 안 할 거야. 너가 혼자 잘 지내나 보자. 어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3번 분도 물론 상대방이 생각이 나겠지만 상대방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상대방 혼자서 북치고 장구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지금 리딩에서 보였던 상대방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득될 것 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3번 분에게 너가 먼저 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나도 재회를 고려해 보겠어라는 입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일 수 있죠. 3번 분께서 아니라고 거절할까봐,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할까봐 미리 포석을 깔아놓고 3번 분께서 어떻게 나오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3번 분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걸 빌미로 상대방은 또다시 방어벽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감정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의미 없는 승리일 뿐인데도 어떻게든 지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도 같아요. 감정적인 고집 같은 게 있어 보여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부 제외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자존심 싸움이라는 장벽이 높아 보여서 큰 걸림돌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정말 권위적이고 고지식하면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라는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을 만큼 그런 성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헤어짐을 결심하거나 3번 분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도 부족할 수 있겠다 싶고요. 한편으로는 3번 분께서 상대방의 기준에 잘 맞춰서 반응하기라도 하면 재회에 대해서 수용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감정적 방어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일 수 있지만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뭔가 미성숙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만 수용할 만큼 연애 융통성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나 재회의 문제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감정을 과잉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재회는 3번 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3번 분께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든 그냥 놔둬 보시는 건 어떨까도 싶어요. 상대방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존심이나 충동적 반응도 있어 보여서 이럴 경우에 상대방의 그런 에너지를 역으로 받아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다림이 조금 길더라도 그냥 무관심으로 대처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이 올 것 같기도 해요. 마치 뭐 사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면 더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럴 때 반대로 무관심하면 제풀에 자기가 지쳐서 꼬리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또 이런 패턴으로 만남을 이어오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일들이 빈번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차례는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때마다 연락할까 말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대로 지켜보자니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바심도 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연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점점 쌓여갈 수 있고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연락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3번 분께서 관심 끊고 잘 지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면 시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 리딩은 3번 분께서 지금 시점에서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자신이 주도권 잡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감정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유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다만 연락이 오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만나더라도 서로 갈등 없이 관계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번 분께서 재회를 바라고 계신 상대방의 지금 감정 상태나 4번 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 조합은요, 에너지가 약해 보여서 상대방이 이 관계나 4번 분에게 감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나설 의지가 약해 보여요. 적극적인 동기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4번 분께는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좋은 기억,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이 4번 분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게 관계 회복까지 갈 정도의 강한 감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실제 행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감정적으로는 약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라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보다는 자신의 현재 생활이나 상황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카드를 좀 더 뽑아 볼게요. 그래요. 상대방은 4번 분에 대한 감정이 나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나 망설임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결단은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마음이 오갔던 그때 기억이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나 이 관계가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을 만큼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요. 둘의 관계보다는 체면을 따지고 주변의 시선과 상황을 더 의식하지는 않을까도 싶거든요. 이런 경우 4번 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고, 회사나 조직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라던가 나이 차이가 원인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4번 분들에 따른 각자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4번 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도 무언가 시원하고 확실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덩달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선택도 못하고 생각만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회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의 감정대로라면 재회도 그렇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카드는 뽑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좀 안타깝지만 재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이네요.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식어 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방어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미 이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도 있어 보여서 재회라는 게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건드리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도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 4번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은 지금의 상태가 나름 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다시 혼란스러운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같고요. 지금까지의 카드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누가 4번 분과 어땠어?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성격이나 가치관도 원인일 경우도 있죠. 카드를 좀 더 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두 분은
충동적으로 가까워지고 감정을 그 후에 알아가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감정을 알아가면서 관계가 깊어져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두 분은 거꾸로 생각보다 빨리 친해졌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몸부터 먼저 가까워지고 그 후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가까워진 만큼 생각보다 서로 충돌되는 지점도 빨리 보였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감정이 멀어지는 것도 빨랐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충동적이든 빨리 관계가 깊어지든 서로 잘 맞아서 잘 이어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 4번 리딩의 카드 에너지로 봐서는 처음엔 호기심과 순간적 감정에 이끌렸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자체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면 서로를 깊게 알기도 전에 감정부터 치솟아서 서로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성격, 가치관, 어떤 생활 태도를 보게 되면 기대한 것과 현실에서의 어떤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천천히 적응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그런 시기를 건너뛰고 가까워져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4번 분은 그런 차이나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어서 이 리딩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 다름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냉정하거나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처럼요. 아무튼 카드의 흐름을 보면 무언가 관계의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어 보여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 밖의 전개나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내 의지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은 사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연결이 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계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관계의 진행 속도에 비해서 서로의 내면적, 감정적 준비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현실적 이해도 덩달아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재회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도 상황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4번 분께서 어떻게 지내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움직이니까 절대 단정적으로 제외 못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희망 고문에 빠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4번 분께서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한데요. 4번 분께서 나답게 잘 살아갈 때 가장 좋은 흐름이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일이나 변화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나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못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였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역량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4번 분 내면의 그릇도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지거나 단단해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먼저 문자라도 보내보라는 거죠. 그런데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로 인해서 받을 4번 분의 상처나 실망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더구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 4번 분이라면 이런 데서 오는 상처는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그릇부터 단단히 만들어 놓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름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 게 맞을지에 대한 생각이 잡힐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잘 지내냐? 시간이 많이 흘렀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내 생활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못했던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도 내 나름의 생각과 리듬이 있을 테니까 혹시 편할 때 가볍게 안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커피 한잔 하자. 잘 지내고 건강해라. 이런 정도로만 보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연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4번 분께서 충분히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을 가져보면서 4번 분의 내면을 단단히 다져 놓으시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자존감도 챙길 수 있는 문자라서 상대방으로서는 4번 분에 대한 감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시도는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 드리고 싶네요. 표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